안녕하십니까. 2016년 CNG TV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좀 몇 년 전서부터 화두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감이 없는 MRO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MRO 강의는 너무 기술적인 부분들을 처음에 보낸 게 아니라 비즈니스 가치라든가 왜 해야 되는가, MRO의 정의가 뭔가,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호응이 좋으면은 좀 기술적으로 좀 중급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조영식의 강의마당 MRO는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는 MRO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RO라는 게 뭐냐? MRO는 사실은 그 비행기가 시작된 이래로 나타난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PLM보다도 더 오래됐지만 지금은 PLM 범위 안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 MRO에 대해서 약간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MRO에 대한 오해와 이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취약한 MRO라는 거를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MRO의 비즈니스 가치와 그 방향,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왜 MRO를 해야 되는지, MRO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MRO의 조금 그 기술적인 문제. 여지껏 한 번도 MRO에 대해서, 지금 MRO를 쓰시는 분들도 이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테크니컬 트렌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MRO가 점점 그 중요해지고, 또 요즘에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거에 왔을 때 MRO의 역할, MRO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결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MRO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MRO라고는 전통적으로 MRO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MRO라는 말이 고착이 됐습니다. MRO의 약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이라고 하는 그 약자이지만, 이것을 이제 다르게 설명하면은 이제 메인테넌스 엔지니어링, MRO는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비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이거 왜 엔지니어야? 이거는 테크니컬한 근데 이게 무슨 엔지니어링인가? 이런 생각이 하는데,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개발할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안 그렇습니다. PLM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처음에 요구사항을 만드는 사람도 엔지니어고, 폐기에서 하는 것도 오퍼레이션이나 폐기 하는 것도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그러면 유지보수 공학이라고도 하고 메인테넌스, 그 다음에 뭐 메인테넌스를 정비공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쓰는 말 중에는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공학, 서비스를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접근하겠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라는 것이 매니지먼트로다가도 접근할 수 있지만, 이거는 특히 공학적으로 접근한다 해서 서비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 분야는 제품 수명 주기의 PLM 비전과 전략에 포함되면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그 MRO는 기존의 전통적인 MRO뿐만 아니라 PLM 관점에서 본 그 MRO, PLM 오리엔트된 MRO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는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진국에 들어가니까 그 애프터마켓이라는 거 있죠. MRO 부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오래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이런 거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식들이 이제 관심과 지식들이 생기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원천 제작업체의 OEM과 시스템 통합체는 제품 이윤이 점점 감소하고 서비스 이윤이 점점 증가하는 기업 추세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흔히 보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아도 옛날에 그냥 팔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해서 거기서 앱도 팔고 서비스도 팔고 IoT도 사실은 그런 그 애프터 마켓 서비스로 다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MRO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LM의 범위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뭐 리콰이어먼트에서 리타이어먼트까지 폐기, 리타이어먼트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기계나 팩토리나 이런 거는 리타이어먼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물건이나 이런 것은 디스포저이라고 그러죠. 다 우리나라에만은 폐기라고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까지 모든 제품 정보와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품 수명 주기의 가장 후반에 위치한 MRO는 현재 제품의 최종 단계이며 새로운 제품의 시작 단계입니다. 또 이 MRO라는 거가 우리는 그냥 사용해 가지고 정비하고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그 사용하면서 그 제품의 어떤 문제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 제품에게 전달해 주는, 그래서 진정한 그 PLM 라이프 사이클의 원의 그 순환의 첫 시작이라는 거죠. 또 이 분야는 요즘에 새로 뜨고 있는 그 정보통신 기술, PLM 개발 엔지니어링 데이터, 시뮬레이션,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 시각화 등과 결합해서 발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MRO도 옛날에는 그 무슨 표로 해서 고치고 테이블을 만들고 했는데 요즘에는 MRO에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고 요새는 3D CAD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항공 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미래에는 스마트 공장, 산업용 사물 인터넷, 인더스트리얼 IoT, 가상 물리 생산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트 시스템 등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MRO가.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야도 항공 우주 산업, 그 다음에 그 발전, 터빈이라든가 뭐 철도, 도로 교통망, 대형 인프라, 통신 시설, 국방에서는 뭐 지금 아직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조선 사업이라든가 그 대형 공장이라든가 생산 시설 이런 것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언을 마치고 이제 그 MRO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MRO를 여지껏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고 또 겉으로다가 MRO 이거 뭐 어떤 분들은 좀 아는 척해서 MRO 이거 그 뭐 메인테넌스 리페어 뭐 오퍼레이션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개념이 다르는 거죠. 혼동하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MRO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첫 번째, MRO의 약자는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RO는 항공기 정비가 아닌가. 정비 그러면은 이제 일단 사람들은 정비라는 그 회사에 다니기 전까지는 자동차 정비에서 조금 고급 단계가 아닐까. 아닙니다. 이 항공기 정비뿐만 아니라 그래서 항공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가면은 대한항공에서 뭐 MRO 이런데 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도 뭐 창정비라고 해서 공장에 가서 이거 무슨 공장에서 왜 할까 정비인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는 경정비, 필드에서 그 라인에서 라인 정비라는 거죠. 그래서 정비도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는 공장에 들어가서 완전히 개조하거나 새로 그 수명을 뭐 연장한다든가 완전히 새로운 데로 장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항공기가 그 일반용으로 사용했었는데 이걸 사망용으로 완전히 개조한다든가, 이것은 사실은 새로 설계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그 제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MRO가 단지 많은 분들이 이거 정비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MRO가 제조보다 이윤이 높을까? MRO는 물건값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항공기 제조보다 항공기를 20, 30년 사용했을 때 드는 비용이 항공기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실은 그 자동차도 자동차 처음에 산 거보다 자동차를 20, 30년 운영하는 그런 비용들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는 굉장히 많고 또 특별하게 어떤 그 새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들은 그 운영이 상당히 그 이윤이 높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요즘에는 제조가 굉장히 그 힘듭니다. 중국 업체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제조 단가나 이런 거에서 미치고 파는 경우도 많지만 한번 물건을 팔면 거기에 그 부품을 판다든가 서비스를 판다든가 이거는 그렇게 뭐 경쟁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윤이 높습니다. 네 번째, MRO는 PLM 분야입니까? 그 MRO는 독립적인 MRO 솔루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PLM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LM 분야의 MRO는 서비스 범위라든가 어떤 그 제품 정보를 구조화해서 그 프로세스를 하자라는 거죠. 그 단편적으로 하지 않고, 이거는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이기 때문에 PLM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MRO가 엔지니어링인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제품에 관여된 모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모두 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엔지니어링을 우리나라는 해석하면 개발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이퀄 개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MRO의 약자는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이 아닌 끝자가 하나 틀렸습니다. 메인테넌스 리페어 앤 오버홀입니다. 오버홀이라는 거는 완전 그 정밀 분해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죠? 오버홀을 우리나라 말로 좀 해석해서 찾아봤더니 정밀 분해, 그다음에 조립.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RO,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은 기업 소모성 자재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 어떤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MRO 그러면 이거 뭐 기업에서 사용하는 종이 뭐 이런 어떤 뭐 잡다한 수천 가지의 그 소모성 자재 관리를 MRO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공학 MRO는 항공기 수리, 정비, 개조,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수리 및 정비를 행해야 하고 사용 용도 변경을 위해서 개조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이 분야가 오늘 말씀드릴 MRO라고 하겠습니다. MRO는 항공기 정비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비가 아닌 공장이나 엔지니어링 수준의 활동입니다. 공장이나 엔지니어링 수준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계 수명을 연장하고 용도를 변경으로 개조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O가 제조보다 이윤이 높은 것.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경쟁이 심해서 이윤이 높은 서비스 엔지니어링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멘스 같은 기업은 이미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뭐 2000년대 들어와서
옛날에는 80%는 제조해서 팔고 20%는 서비스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역전돼 가지고 20%만 제조하고 80%는 이제 서비스 이런 공학 같은 것들로 이제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MRO 서비스 엔지니어링이 있다. 아직 제가 이제 몇 년도서부터 2005년이니까 한 10년 전서부터 MRO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도 쓰고 이제 MRO에서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MRO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에 가도 뭐 조선도 그렇고 뭐 전자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MRO에 대해나 뭐 제조에만 집중했지 애프터마켓 팔고 다음에는 뭐 이게 공짜로 서비스하거나 뭐 개런티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뭐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인식이 애프터마켓은 뭐 내가 팔고 서비스 무료 서비스지 뭐 유료화라는 사회 인식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MRO라는 황금 시장 블루오션을 놓치게 된 거죠. 지금 뭐 일본을 포함해서 선진국들은 모두 다 MRO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만들어서 딱 팔고 만드는데 거의 이윤도 없이 노동자들 그리고 기술 축적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MRO나 이런 걸 사용해서 피드백 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팔고 다른 회사들 이윤만 채워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MRO가 PLM 분야이나 MRO, 정비공학, 서비스 엔지니어링은 PLM의 최종 단계이며 운영, 고장 수리, 안전, 개조, 물론 폐기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MRO 부분들이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면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뭐 예측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개조,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트렌드와 맞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MRO라는 건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생산보다도 더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산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MRO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뭐 어떻게 뭐 제조를 해서 원가를 뭐 줄여서 제조를 했다.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개발할 때 굉장히 신기술을 썼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용자에게 값을 내리든지 아니면 더 오래 사용하든지 안전하든지 사용자에 대한 가치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전달해 주지 못하면 PLM에서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MRO가 엔지니어링인가? 지금 항공 정비 같은데 있으신 분들은 이럴 거예요. MRO 이거 엔지니어링인가? 나 이거 제조 안 하는데 이거 그냥 와서 매뉴얼에 따라서 뭐 기름치고 뭐 하고 그건 굉장히 간단한 정비라고도 할 수 없는 체크죠. 그거는 근데 정비랑 이거를 이제 광범위하게는 정비인데 뭐 A 체크, C 체크, B 체크 이런 건데 굉장히 일상에서는 A 체크죠. 왜냐하면 기계라는 거가 항상 사용하게 엄청나게 설계를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고치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것도 정비인데 중정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정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 MRO는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조나 어떤 공장에서 하는 정비 정도 되려면 서비스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품 구조. 여기서 BOM이라는 거는 이제 제품 구조를 말하는 건데 MRO나 서비스 보험,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같은 거는
군수 지원이라는 통합 지원이라는 IRS라는 거 있는데 IRS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IRS 보험이라는 거는 더 복잡하죠. 모든 인력과 뭐 모든 것이 리소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서비스 보험은 우리가 알기는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그 서비스하고 운영하고 이런 게 때문에 생산 보험에서 서비스 보험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생산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회사의 어떤 매니지먼트도 이런 매니지먼트나 엔지니어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서비스 보험은 제품을 개발할 때 제품 개발 구조인 엔지니어링 보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을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RO의 비즈니스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그 MRO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오래 역사도 오래되고 굉장히 그 투자도 많이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중에 회사 다니는 사람이나 뭐 매니저분들이나 CEO CIO 이런 사람들은 서비스 중요해.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말에는 서비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산이 중요해서. 근데 요즘에는 그 자동차가 뭐고 생산을 잘못하면 그 서비스가 초기 대응에 잘못하면 굉장히 회사의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고 리콜 현상 오고 회사가 휘청휘청하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잘못했다가 망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원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그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 서비스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중요성은 뭐냐면 퍼스트 타임 픽스 레이트이 그 로열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에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어떤 회사의 그 대기업의 에어컨을 샀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약간 모르는 초짜가 온 것 같아요. 뭐 하다가 못 고치고 갔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많이 하는 사람이 왔나 봐요. 왔는데 또 못 고치고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그 굉장히 좀 참았는데 두 번째 되니까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와서 못 고치니까 그 굉장히 그 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 회사에서 그 이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first time fix rate을 딱 고치면은 단번에 와서 고치면은 충성도가 높대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충성도가 굉장히 좀 회의를 느끼는 거죠. 세 번째에 못 고치면 다음에는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마케팅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끌어들여는 그 저기를 그 경쟁자에다가 보내는 그런 거는 참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좀 그 통신사도 이런 거가 많거든요. 통신사 같은 데도 MRO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 못 고치고 계속 속도가 늦고 두 번째, 세 번째면 짜증이 굉장히 나죠. 그래서 MRO의 가장 그 비즈니스 가치는 first time fix rate를 높여서 충성도를 높인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윤은 제품의 이윤에 대해서 25%에서 그 1000%까지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요새 제품 이윤이 우리나라 기업이 20% 되는데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서비스 이윤은 제품 이윤에 대해서 20%에서 10배까지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에 그 몇 년 전에 이거는 좀 국방 얘기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미국 회사가 뭐
그 탱크나 이런 걸 사용 중인 그 뭐 유스트 탱크를 한 대당 500불에 팔려고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500불은 거저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매년 그 거기 부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탱크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이런 거는 시장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윤이 높아서 그 MRO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다른 그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몇 년 전에 우리가 싸다고 그 러시아 헬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왔어요. 근데 이 러시아 그 회사들이 그 재고도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품 이런 것들을 뭐 엄청나게 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행했던 LG나 뭐 이런 데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적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배보다 더 배꼽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뭐 이러한 얘기 있죠. 자동차에 관련된 분은 자동차를 한 대 사는 것보다 자동차를 정밀분해해서 파트별로 다 팔면은 세 배에서 다섯 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서비스 공학 판매 후 서비스 운영 목표가 이제 다양한 분야 업체들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매 후 서비스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고객 만족도와 지명도 개선, 브랜드죠. 브랜드 그 판매 후 서비스가 나쁘면 지명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동차가 뭐고 그냥 그 옛날 값싸게 해서 그 했었는데 지명도가 그 충성심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값이 높게 받을 수 없는 거죠. 총체적 수익성이 증가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제조 이윤만 했는데 이걸 서비스 이윤이나 뭐 이런 것들 앞으로 뭐 IoT라든가 뭐 스마트 쪽에는 그 팔고 나서 다음에 있는 서비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서비스 관련 이윤 개선,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 성능 향상, 사용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제품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그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기네들도 제품 개발에 그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서비스 공학의 메가 트렌드는 뭐냐면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제품 제조에서 서비스로. 여러분들 그 IoT도 서비스지 않습니까? 인터넷 서비스거든요. 제품이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다. 경쟁, 이윤, 환경, 복잡성. 세계적인 선도 기업들이 이제 GE나 IBM, BA, 락히드 마틴, 보잉,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지멘스 이런 데도 이제 그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죠. 소프트웨어도 이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죠. 서비스를 뭐 요즘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보니까 이제는 뭐 라이센스를 팔지 않고 크라우드에서 쓰고 그 어떤 서비스죠, 일종의. 그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갈 것 같고 오라클도 그렇게 갈 것 같고 오토데스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는 CIO라든가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CFO도 있지만 이제 서비스 앤 파트, 로지스틱,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마켓,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서비스, 커스텀 서비스 이런 프로덕트 퀄리티 이런 데에 그 부사장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옛날에는 제조나 뭐 이런 쪽에만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프터마켓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데 왜 많이 실패를 하냐? 그다음에 전략적 서비스 공학에서 장애 요소와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뭐 미국도 부족한데 선진국 같은 데도 부족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그 뭐 많이 선진국을 따라하다 보니까 패스트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도 가보면 이런 서비스 조직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약간 한직이고 노가다고 막 이런 쪽으로 서비스 조직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무형적, 지적 재산, 부가가치, 새로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MRO가 전략적 서비스 공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 뭐냐면 전략적 서비스 공학의 가치 발견과 뭐 성공 요소가 뭔가 이걸 한번 했더니 이제 세계의 굉장히 잘 나가는 베스트 인 클래스 서비스 오르가니제이션에 봤더니 이제 10가지의 이 사람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 첫 번째, 고객의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고객의 만족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니까? 잘 안 쓰죠. 이제 점점 많이 쓰죠. 어떤 거라든가 고객이 잘못하면 뭐 요새 뭐 굉장히 그 뭐 진정성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 대기업도 굉장히 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probability of service operation. 서비스를 운영해 가지고 이익이 있는 거죠. 공짜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그 전에 서비스 그러면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서비스로 달라. 뭐 중국집에서 서비스 달라고 그래도 공짜지 않습니까? 근데 서비스는 공짜로 주면 안 돼요. 서비스는 공짜로 주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상대방이 받으면서도 굉장히 돈을 내면서도 그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서비스를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맨 처음부터 서비스 그러면 서비스 사회가 왔는데도 서비스 그러면 공짜라는 게 서비스 이퀄 공짜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 사회 인식부터 뭐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뭐 점점 변하고 있는 거죠.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에요. 서비스는 제품보다 더 비쌀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사물 인터넷 경우에는 제품은 굉장히 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우리가 건강에 대한 스마트웨어 같은 것들은 굉장히 뭐 중국에서 오는 것들 뭐 10,000원, 20,000원짜리도 살 수 있지만 그거에 관해서 내가 건강이나 몸무게나 이런 거를 관찰해주고 그 조언해주고 이런 거가 서비스지 않습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그건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ean time to repair. 뭐냐면은 어떤 제품이든지 오래 사용하는 거에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닌 다음에는 그 고장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MTTR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고쳐가지고 다음에 고장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평균 시간인데 이게 길수록 고장이 안 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주 고장 나면은 엄청나게 싫죠. 자동차를 내가 샀는데 그 자동차가 뭐 한 20년 동안 고장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럼 그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충성도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1년 안에 새 차인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MTTR이 굉장히 낮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독점을 하고 있지만 고장이 자주 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짜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그 기계들이 그 민타임 이거에 굉장히 신경 쓰는 회사가 그 성공 팩터라는 거, 이 MRO에 그 다음에 First Call Resolution Rate. 처음에 딱 불렀을 때 고치고 가는 거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그냥 50%는 깎아먹고 세 번째 오면 짜증 확 나는 거죠. 그 여지껏 엄청나게 서비스했던 거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거. 그래서 First Call 처음 불렀을 때 고치고 가는 거가 굉장히 네 번째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on time part delivery. 그 파트를 제 시간에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
큰 회사들 같은 데는 이 파트 하나 때문에 그 운영 시간이 오래 길어지면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서비스 컨트랙트 컴플라이언스 퍼센티지.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에버리지 데일리 워크 오더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보다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공학에 보면은 PLM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 세 가지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그 어떤 제품에 보면 서비스가 있고 그 제품 자체에 그 커다란 뭐 어떤 뭐 공장이라든가 뭐 생산 시설이라든가 고가의 항공기라든가 이런 거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죠. 수명주의가. 그다음에 그 제품을 그 개발할 때의 제품 수명주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지껏 PLM을 봤을 때 여기 그 파란 부분에 있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있었지만 MRO라는 거는 그 서비스도 있고 에셋 라이프 사이클도 있는 거죠. 에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그 제조사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은 뭐냐면 MRO 서비스에 고쳐주고 뭐 그 애프터마켓에 서비스하는 회사들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다음에 에셋 라이프 사이클은 사용자가 이 제품을 내가 그 공장을 만들고 그 폐기하까지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죠. 이 세 개 라이프 사이클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중복이 돼서 돌아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공학도 이런 그 어떤 피라미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정비라든가 뭐 이런 거 맨 밑바닥에 있는 스테이지 1이에요. 데일리 메인테넌스. 그 지금 뭐 항공기가 들어와서 체크하고 비행기를 보내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메일 체크 간단하게 체크한 거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 고치거나 뭘 개조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매뉴얼에 있는 대로 체크만 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프로액티브 메인테넌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정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스테이지 3는 이제 조직 전체에서 하는 거, 세이프티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어떤 제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뭐 램 어널리스라든가 뭐 라이어빌리티라든가 그 예측에 필요한 이런 그 미래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테이지 5는 그 회사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어떤 이윤이 많이 나는 거 있죠. 자산이 굉장히 그 전체적인 그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그 매니저 레벨에서 하는 거겠죠.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늘 굉장히 깊이는 안 하겠지만 이제 전략적 서비스 공학의 제 입장에서 경험에 의하면 그 MRO라는 게 있고 IR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대부분 다 문서로 하는데 MRO는 일단 제품이 나와서 사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IRS는 항공기나 뭐 플랜트라든가 그 뭐 어떤 고가의 어떤 인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발할 때부터 이게 안전한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게 뭐 20, 30년 동안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떻게 트레이닝할 건지 어떻게 리소스를 사용할 건지 이런 거를 그리고 어떻게 부품을 조달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그 ILS라고 그럽니다. Integrated Logistic Support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마켓에서는 그 두 가지가 있다. 특히 이제 ILS는 OEM 생산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고 MRO는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 그래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보잉이나 그 어떤 락히드에서 항공기를 사가지고
그 MRO 전문 업체에다가 맡깁니다.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겠죠. 그렇지만 그 ILS라든가 이런 거는 종합 지원은 그 회사에서 개발하면서 개발 정보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새로 항공기, 전투기나 이런 거 개발할 때 ILS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이제 그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략적 서비스 공학에서 PBL이라는 게 있어요. 그 PLM의 어떤 구조화된 걸 사용해서 퍼포먼스 베이스 로지스틱이라는 거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이제 이것이 뭐 더 발전돼 있는 상태인데 그 퍼포먼스 베이스 로지스틱은 뭐냐면 내가 MRO라든가 뭐 이렇게 그 운영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유지 보수 이런 계약을 하는데 이게 그 내가 평균보다 잘하면 보너스로 돈을 더 받고 평균보다 못하면 그 유지 보수비를 적게 받는다라는 거죠. 성적표대로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실정에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잘했다고 그래서 서비스에 돈을 더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정착이 돼 있습니다.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미국 같은 데에서는 잘하면 그 비용을 더 주고 못하면 비용을 덜 주는 거죠. 이게 완전히 그 굉장히 그 쉽지 않은. 그래서 PBL을 하려면 미리 그 시간을 갖다가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리 제품이 오기 전에 그 무슨 문제인가를 분석해 가지고 제품을 그 도착하기 전에 벌써 파트나 이런 것들 재고 검사를 다 끝내 가지고 기다리지 않는 거죠. 리드 타임을 없애는 거죠. PLM도 리드 타임을 없애는 거지만 그 PLM 오리엔트 되어 있는 MRO도 리드 타임을 제거하는 거죠. 리드 타임은 그냥 멍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쓸데없이 기다리는 시간 이런 걸 주의자라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전략적 서비스 공학에서 보면은 수명주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굉장히 원가만 뭐 어디 보면 원가 중심 생산 원가 이런 거만 하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단편적인 거죠. 여기 보면은 그 이거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책에서 좀 가져왔는데 도입 비용은 그 어떤 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도입 비용.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얼마 주고 사오는 거. 여긴 원가도 포함되어 있고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밑에 몇 배나 더 큰 운영 비용, 탑재 소프트웨어 비용, 정비 수리 비용, 제품 취급 비용, 장비 지원 장비 비용, 기술 자료 비용, 보급 지원 비용, 폐기 비용,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숨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MRO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PLM을 많이 했기 때문에 MRO를 보면은 이제 MRO는 세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서비스 축이 있고 하나는 에셋. 이거는 이제 사용자들의 입장이고 콘텐츠는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죠. 이게 세 개 합해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제 MRO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기 콘텐츠에 가까운 거는 이제 PDM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것도 있고 서비스 매니지먼트도 있고 요 세 개가 가장 그 균형을 잡고 가운데 있는 것이 MRO 서비스 엔지니어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O 분야의 기술 트렌드는 이제 몇 년 전서부터 MRO가 이제 단순하게 정비가 아니라 예방 정비, 프리벤티브 메인테넌스나 예측 정비, 프리딕티브, 그러니까
뭐 예측 정비 이런 걸로다가 이제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제가 이제 요새 몇 권 읽었던 책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100년 전에 독일 잠수함 내부입니다. 메인테넌스 없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그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100년 전에 벌써 잠수함을 만들면서 복잡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간단한 기계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다 보니까 이 MRO라는 부분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지껏. 그래서 어떤 이 그 잠수함이나 이런 거는 MRO가 없으면 뭐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MRO 옆에 이 사진에 보면은 이제 이것도 잠수함 그 앞에 부분에 그 어뢰 발사 장치인데 이게 독일 같은 데는 100년 전에 이런 기계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100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을 때 이제 우리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시작을 선진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MRO 적용 분야에 대해서 복잡한 엔지니어링 및 주요 임무 분야, 굉장히 크리티컬한 임무 분야. 그 다음에 교환보다는 수리가 경제적인 분야. 교환해서 버리면은 사실 MRO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뭐 쉽게 수리해서 써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고가의 운영 유지비가 소요되는 분야. 그다음에 다양한 사용자 요구사항이 있는 분야, 이력 관리가 법규에 의해서 정해진 분야, 교환 가능 부품으로 관리되는 분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LRU라고 그러는데 라인 리프레스 유닛 사용 분야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항공기나 뭐 자동차나 이런 거에는 사용 시간이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그거를 내가 고친다고 갖고 들어가서 그 항공기 같은 경우에 뭐 조그만 고장 났는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뭐 올스톱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닛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가 좀 이상하면 그거 빼고 거기에다 껴서 일단 비행기 띄우고 그 타이어처럼 갈아버리는 거죠. 모든 부품을 타이어처럼 타이어가 그 빵꾸 났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정지해서 운영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여분의 타이어를 있으면 타이어를 반 다음에 그 타이어는 빵꾸 난 타이어는 공장에 들어가서 그동안 고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품을 굉장히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형상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 형상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뭐 원자력, 그 다음에 뭐 거대,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형상 관리가 저런 부분들 리스크가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그 뭐 어떤 전염병 이런 데도 형상 관리를 해야 돼요. 엔지니어링 형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이제 아무 뭐 저희가 없죠. 그다음에 MRO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좀 더 많은 그 시간을 해서 그 MRO라는 거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갭들을 요거는 조금 더 나중에 좀 고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LM의 MRO 분야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종합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에셋 매니지먼트, 메인텐 MRO. 그래서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에셋 매니지먼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MRO 하시면은 막 그 뭐 이것도 있고 야 이거 비슷한 거 많다. 뭐 에셋 매니지먼트는 뭐냐. 그 다음에 뭐 RS는 뭐냐. 그 다음에 뭐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뭐냐. 그 다음에 그 MRO는 사실은 이렇게 막 겹쳐 있습니다. 이게 리소스 매니지먼트랑도 겹쳐 있고, 에셋 매니지먼트랑도 겹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PLM이랑도 겹쳐 있고, 이렇게 많이 겹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종합군수지원은 이제 사실 종합군수지원은 MRO의 어떤 뭐 OEM의 개발 회사의 MRO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MRO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유지보수, 정비, 수리, 분해 검사,
예를 들어서 오버를 여기는 이제 정밀 분해 검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지원 체계 IRS, 서비스 공학,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서비스 관리가 에셋 매니지먼트, 정비성, 신뢰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그 MRO가 사실은 여기 보면은 필드 오퍼레이션이 있고 서플라이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 센터가 있죠. 여기는 이제 창정비나 뭐 공장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MRO가 이렇게 한 분야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냥 그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는데 MRO 보험이나 뭐 서비스 보험, IRS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보험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 라이프 사이클 오랫동안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또한 운영할 때 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요 자동차 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 호기별로 다 관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엔지니어링 보험은이나 그 생산 보험은 대표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지고 찍어내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보험은 수십 개가 있지 않아요. 모델당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근데 MRO 보험은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내가 항공기를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면 10대가 다 다른 거죠. 그 보험이. 그리고 1호기, 2호기, 3호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호기별 관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발전소에서 터빈이 5개가 있다면 그 터빈이 호기별 관리를 하는 거죠.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모델이 나와도 그 구성품이나 내구성이나 시간 뭐 이런 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항공기에 보면은 항공기가 지금 엔진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롤스로이스 엔진을 달 것인가 GE 엔진을 달 것인가 여러분들 그 보잉 뭐 787이나 777 보면 엔진이 어떤 엔진도 달 수 있어요. 뛰었다가 뭐 GE 엔진도 달 수 있고 뭐 타이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타이어가 이 자동차에다 이 타이어는 뭐 A사 타이어도 있고 근데 그걸 뭐 섞어서 쓰지는 않겠죠. 여기서도 섞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회사들 경우에는 뭐 GE 엔진을 달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 엔진 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시간수도 다르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분야에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는 정보통신 기술, PLM 엔지니어링 데이터,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정보 시각화 등과 결합해서 이제 발전되고 있습니다. MRO가 그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문서로가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해서 디지털 매뉴팩처링처럼 뭐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항공우주 산업에 발전되는데 미래에는 스마트 공장과 산업용 사물 인터넷, 가상 물리 시스템, CPPS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 그리고 이제 또 광의 MRO 분야는 스마트 공장이나 가상 물리 생산 시스템, 산업용 IoT, 예방 정비, 예측 정비 분야에 빅데이터나 머신 러닝을 적용하는 것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 강의를 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양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빨리 저기를 했었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서비스 보험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왜냐하면 실적으로 이런 거고 왜 해야 되는지의 비즈니스 가치 그리고 뭐 트렌드에 얘기했는데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조금 엔지니어링 지식들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따로 한번 강의를 더 깊게 하겠습니다. 주소님이 그 TOC와 PLC와 TOC가 같은 의미인가요? 근데 뭐
같은 의미는 아니고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제품이 이제 태어나서 죽을 폐기 때까지 이런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김지호님은 질문이 국내 비행기 제조 같은 대규모 제품의 제조가 부족한 편이라 MRO 서비스 공학 적용 사례가 적은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IT 서비스에 대한 MRO 서비스 공학 적용하려면 어떤 분야가 조금 유력할까요? 그 IT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애프터마켓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IoT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대형 제조 업체들, 왜냐하면 그 사실은 그 생산 설비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 업체도 사실은 MRO 같은 걸 해야 됩니다. MRO를 안 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보면 그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 생산 시설 같은 것들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서 쓰면 엄청난 손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IT 중에서 세미컨덕터나 뭐 반도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IT 회사들, 전자회사들 보면 거의 설비 회사예요. 설비 회사에서는 MRO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분야 중에서 통신 시설 같은 부분도 MRO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MRO가 주로 항공기나 그 고가의 장비들, 그 다음에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을 썼어요. 이게 만약에 몇 분이라도 쓰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시설, 원자력 이런 데에서 이제 MRO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들이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뭐 좀 MRO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처음 해가지고 좀 하신 분들이 많이 해서, 그다음에 주소님께서 제조 공장의 경우 서비스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RMA 하나 처리하는데 1, 2개월 걸리거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하신 MRO 개념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MRO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MRO 중에 그 신뢰성 메인터넌스라는 게 있어요. 그 RMA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IRS에서는 엄청나게 쓰죠. IRS는 이제 국방이나 이런 데는 많이 쓰는데 이제 민간 쪽에서는 요즘에는 민간 쪽에서도 많이 외국 회사들은 많이 씁니다. 이게 제조 공장에서 이제 뭐 갑자기 제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품질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이랬을 때 그걸 예측하고 그걸 미리 그런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요즘에 말하는 그 최첨단형 MRO가 되겠죠. MRO가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신의 MRO는 그 예측이나 그다음에 그 어떤 구조화되고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되고 이런 쪽으로 MRO가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그 시간을 굉장히 줄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조 공장 같은 데서 1, 2개월 동안의 그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리드 타임을 엄청나게 줄인다 그러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그 공장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그 힘든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냐면 그 세이프티입니다. 안전. 요즘에 MRO 부분들이 정비나 이런 거가 항공기에서는 MRO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더 이상 그 신뢰성이나 이런 걸 많이 줄였는데 안전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요즘에는 인간의 실수 같은 것도 MRO 같은 데는 캐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또 하나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 그 뭐 전투기 T-50 같은 데에도 엔진이나 이러는데 그 새로운 MRO 패러다임을 썼어요. 왜냐하면 엔진이 지금 이제 유지보수나 이런 거가 패러다임이 되게 기초가 뭐냐면 시간의 함수예요. 내가 이 엔진이나 이 부품을 설계해서는 10시간 썼기 때문에 100시간 썼다. 100시간 썼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온 그 이제 사람들 패러다임은 뭐냐면 살살 150시간 쓴 거와 막 쓴 뭐 30시간 쓴 거. 그래서 그거랑 다르게 계산해야 된다. 더 정교하게 계산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요새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엔진을 그 뭐 예를 들어서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살살 쓰겠죠. 그렇지만 뭐 군용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막 쓸 수도 있거든요. 험한데 뭐 비 올 때도 오고 뭐 그랬을 때 스트레스가 다르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계산해 주는. 그래서 생산도 뭐 이게 그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생산 시설을 많이 스트레스를 준 거면 많이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예측할 때에는 그런 그 파라미터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뭐 좀 어드밴스 때 보면은 이제 그 서비스 보험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그 MRO에서 서비스 보험이라는 거가 이겁니다. 내가 의자 같은 것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의자에서 각 부품을 치명도를 따르고 있는 거죠. 의자에서 여러분들이 의자를 사용할 때 의자의 기능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가 뭐겠습니까? 뭐냐면 네 개 다리입니다.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의자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치명도가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의자 중에 약간 이렇게 손잡이나 이렇게 장식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치명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어떤 뭐 터빈이나 이런 거에 어떤 거는 치명도가 굉장히 높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치명도가 굉장히 낮은 부품이 있습니다. 치명도가 낮은 부품은 치명도가 높은 부분을 따르게 저기를 하는 거죠. 근데 치명도가 낮은데도 빈도수가 높은 것도 있고 치명도가 높은데 빈도수가 낮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거로다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 경험으로다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MRO 중에 이제 형상 관리나 이력 관리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항공기가 굉장히 좀 그 어떤 때는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고참들이 이렇게 고쳐놓고 자기가 기록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리 그 자동차나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면 고참들은 딱 와서 그냥 고쳐놓고 자기가 고쳐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록을 안 오면 이게 어제 뭐 한 달 전에 교체가 된 건지 10달 후에 전에 교체가 된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록이 없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MRO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이 약하거든요. 이거 고친 다음에 내가 몇 월 며칠 고쳤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하는데 여러분들 개념 중에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MRO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의 신뢰성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일 체인지예요. 근데 오일 체인지를 그 매뉴얼에 보면 몇 개월마다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 읽어보시지 않겠지만 그리고 뭐 장거리를 뛰면 몇 킬로 만에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 나와 있는데 그 기록을 해 갖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자동차를 팔 때 그 이력한 거 있잖아요. 오일 체인지를 언제 어디서 뭘 했다라는 그 히스토리가 있는 차가 굉장히 고가로 팔릴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MRO라는 거의 가장 큰 패러다임은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그 기록이 그 PLM도 히스토리 관리지 않습니까? ERP는 히스토리 관리를, 이력 관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MRO가 PLM 분야에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에셋 매니지먼트도 사실 이력 관리지 않습니까? 에셋 매니지먼트가. 근데 에셋에 그거는 목록이지 사실은 그 PLM, 요즘에 이제 PLM에다가 그 패러다임 같은 걸 많이 갖다 써요. 그 에셋 매니지먼트도. 에셋 매니지먼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IBM이 샀죠. 몇 년 전에. 그런 것들을 MRO로 유명했는데. 그래서 IBM이 그 MRO 솔루션을 산 다음에 IT MRO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부분의 MRO가 그 IBM의 그 주로 타겟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뭐 질문 여기까지. 너무 좀 생소한 거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좀 적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질문을 더 하실 분은 그 제가 페이스북에 그 토크 IT나 아니면은 CNG 방송 그의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